깨끗한 식사? 초식을 뜻하는 건 아니다. 인간적인 식사? 채식? 채식 이야기만은 아닌 것 같고, 우리에게 식사의 재료가 되는 모든 것들에게 고마운 마음과 배려의 마음, 이런 것들에 대한 개념이지. 네. 깨끗한 식사, 김선우. 어떤 이는 눈망울 있는 것들 참아 먹을 수 없어 채식주의자가 되었다는데, 내 접시 위의 풀들 깊고 맑은 1000개의 눈망울로 빤히 나를 쳐다보기 일수. 이 고요한 사냥감들에도 핏물 자박거리고 꿈틀거리며 욕망하던 뒤안 있으니, 내 앉은 접시나 그들 앉은 접시나 매일 반. 1000년 전이나 만년 전이나 생식을 할 때나 화식을 할 때나 육식이나 채식이나 매일 반. 문제는 내가 떨림을 잃어간다는 것인데, 일테면 만년 전에 내 할아버지가 알락꼬리 암사슴의 목을 돌도끼로 내려치기 전 두렵고 고마운 마음으로 올리던 기도가 지금 내게 없고 시장에도 없고, 내 할머니들이 돌칼로 어린 죽순 밑둥을 끊어내는 순간 고맙고 미안해하던 마음의 떨림이 없고, 상품과 화폐만 있고 사뭇 괴로운 포즈만 남았다는 것. 내 몸에 무언가 공급하기 위해 나 아닌 것에 숨을 끊을 때, 머리 가죽부터 한 터럭 뿌리까지 남김없이 고맙게 두렵게 잡수는 법을 잃었으니, 이제 참으로 두려운 것은 내 올라앉은 육중한 접시가 언제쯤 깨끗하게 비워질 수 있을지 장담할 수 없다는 것. 도대체 이 무거운 토막난 몸을 끌고 어디까지. 작품에 대하여 2007년에 발표된 시집 내 몸속에 잠든 이 누구신가에 실린 작품이다. 식물을 동물처럼 눈을 가지고 피를 흘리는 존재로 묘사하는 독특한 상상력을 통해 생명에 대한 존중이 사라진 현대인의 음식 문화를 성찰하게 하는 시이다. 작가에 대하여 김선우. 1970년 1996년 창작과 비평에 대관령 일기를 포함한 12편의 시를 발표하여 등단했다. 시집 내 혀가 입속에 갇혀 있길 거부한다면과 산문집 물밑에 달이 열릴 때, 소설 나는 춤이다 등이 편했다. 제재기관 갈래 자유시 서정시. 제재 현대의 식사. 주제 고맙고 미안한 마음을 갖지 않는 현대의 식사에 대한 비판. 특징 식물, 동물을 인간과 같이 눈과 욕망이 있는 존재로 묘사함. 각 연이 산문의 형태이지만 종결음이 없이 종결되어 간결한 느낌을 줌. 괄호를 사용하여 시장, 상품, 화폐에 대한 비판적 태도를 강조함. 자, 그러면 뭐 특별한 거 없지? 어떤 이는 눈망울 있는 것들 참아 먹을 수 없어 채식주의자가 되었다는데, 고기까지는 눈망울 있는 것들은 동물들을 얘기하는 거지. 고기를 먹지 않고 채식주의가 되었다는데, 그런데 내 접시 위에 풀들 깊고 맑은 1000개의 눈망울로 빤히 나를 쳐다보기 일수. 그러니까 식물도 마찬가지라는 거야. 채소도 마찬가지야. 나물도 마찬가지야. 동물이랑 식물 다 똑같다. 둘 다 생명체 아니냐. 그래서 이 고요한 사냥감들에도 핏물 자박거리고 꿈틀거리며 욕망하던 뒤안 있으니, 그러니까 고요한 사냥감이라 그랬네. 접시 위에 채소 음식들. 네. 걔네들도 나름대로 동물처럼 핏물도 자박거리고 꿈틀거리고 욕망도 있었어. 뭐 그런 얘기네. 그래서 내 앉은 접시나 그들 앉은 접시나 매일 반. 고기 먹는 우리나 채식하는 사람들이랑 똑같다는 거네. 1000년 전이나 만년 전이나 생식할 때나 화식할 때나 육식이나 채식이나 매일 반. 화식은 알지? 아니요. 생식할 때나 화식할 때나 이렇게 쓰니까 화는 불화자니까 생식은 익히지 않은 것, 화식은 이제 불을 사용하면서 익힌 것. 그래서 이련에서는 접시 위에 음식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네. 네. 문제는 내가 떨림 잃어간다는 것이. 자신도 이런 생각을 하면서도 이제는 고기를 먹든 식물을 먹든 그거에 대한 뭔가 특별한 생각이 두려움이 없다. 그래서 일테면 만년 전에 내 할아버지가 알락꼬리 암사슴의 목을 돌도끼로 내리치기 전 두렵고 고마운 마음으로 올리던 기도가 지금 내게 없고. 그러니까 지금 현대 문명에서의 음식의 개념이 식욕을 충족시키는 그런 걸로 전락해버렸다면, 과거에는 그래도 정서적인 것이 살아있는
그런 시대도 있었다 뭐 그런 얘기 같으네. 네. 특히 이제 뭐 시장에도 없고 당연히 시장에는 없죠. 오로지 시장에는 교환 가치만 있을 뿐이죠. 내 할머니들이 돌칼로 어린 죽순 밑동을 끊어내는 순간 고맙고 미안해하던 마음의 떨림이 없고 그냥 상품과 화폐 서로 교환하는 것만 있고 사뭇 괴로운 포즈만 남아있다는 것. 사뭇 괴로운 포즈만 남았다는 것? 음식을 만드는 과정에서 희생된 생명에 대해 고맙고 미안해하는 마음 없이 식사하는 것. 식사의 자세, 포즈. 네. 내 몸에 무언가 공급하기 위해 나 아닌 것에 숨을 끊을 때 머리 가죽부터 한 털 뿌리까지 남김없이 고맙게 두렵게 잡숫는 법을 잃었으니 이제 참으로 두려운 것은 내 올라앉은 육중한 접시가 언제쯤 깨끗하게 비워질 수 있을지 장담할 수 없다는 것. 내 올라앉은 육중한 접시. 자신도 언젠가는 접시 위에 올라가 음식이 될 수 있다고 상상하네요. 화자는 자신도 언젠가는 접시 위에 풀들과 같은 처지에 놓일 것임을 상상함. 음식을 먹을 때 다른 생명을 존중하며 고맙게 두렵게 먹어야 언젠가 자신이 죽은 후에 다른 생명에게 온전한 대접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 내가 대접을 잘 해야 나도 그렇게 대접을 받는다. 도대체 이 무거운 토막난 몸을 끌고 어디까지? 그래서 사면은 화자에게 두려운 것이 내 육중한 접시가 언제쯤 깨끗하게 비워질 수 있을지 장담할 수 없다는 것. 주제, 고맙고 미안한 마음을 갖지 않은 현대의 식사에 대한 비판. 결국 낮은 수준의 생명 존중이라고 보면 되겠네. 생명을 가진 모든 죄에 대한 존중을 뭐 이런 정도라고 봐야 되겠네. 한눈에 보기 1연 화자의 상황, 접시에 음식을 떠올리거나 바라보고 있음. 2연 화자가 문제라고 생각하는 것, 선조들이 가졌던 생명체에 대한 고마움, 미안함의 떨림을 잃어가는 것. 3연 화자에게 두려운 것, 내 육중한 접시가 언제쯤 깨끗하게 비워질 수 있을지 장담할 수 없다는 것. 그 다음에 다음 19의 의미 파악, 이런 것들은 충분히 시험 문제가 되겠네요. 핏물 자박거리고 꿈틀거리며 욕망하던 뒤안. 풀들도 동물처럼 살아 움직이는 생명이 있는 존재임을 의미하는 것이고, 괴로운 포즈, 음식을 만들기 위해 희생된 생명체에 대한 고맙고 미안해하는 마음이 없이 식사하는 모습을 의미함. 무거운 토막난 몸, 음식에 대한 감정이입의 표현으로 상상 속에서 음식이 된 화자의 모습을 의미한다. 그 다음에 시장, 상품과 화폐는 식사와 어떤 관련이 있는지, 요거는 뭐 무조건 시험 문제겠네. 그것도 좀 어렵게 낼 수 있는 시험 문제입니다. 우리가 먹는 식사의 재료는 본디 자연에서 생명 가진 존재였는데 지금은 문명화된 시장에서 화폐를 주고받으며 거래되는 상품으로 전락. 생태주의, 생명 존중에 대한 생태주의 문학. 생태주의 문학을 이렇게 얘기했네. 인간은 생태계 일부로 보고 자연과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는 생각을 담은 문학을 말한다. 근대 이후 자본주의 문명에 대한 반성을 토대로 인간 중심적 사고를 비판하고 모든 생명체가 고유한 권리를 가지고 있다는 태도를 보인다. 그 다음에 허영만의 식객이라는 만화책 굉장히 유명해. 드라마로도 만들어졌어. 그래서 이게 허영만의 만화의 한 부분이야. 허영만의 식객 전권을 다 가지고 있었어. 각 지방의 음식물 이런 것도 다 나왔었어. 그거 어디 갔나 없어졌어. 그래서 그거 가지고 있는 사람들 많아. 그러면서 여행 갈 때 식객을 가지고 그 음식점 찾아다니는 사람도 있어. 그 정도로 유명해. 허영만의 식객. 그러니까 드라마로도 만들어졌지. 맛집 탐방. 근데 그냥 맛집 탐방 정도가 아니고 매우 철학적인 음식에 대한 어떤 그거를 철학적 화두로까지 수준을 올려놓은 그런 만화야.